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닷새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미지근한 호남 민심에 구애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일정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연신 환호하는 지지자들 속에서 이낙연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이계호 의원과 함께 영광터미널 시장 구석구석을 돕니다. 상인들에게 물건도 사고 사진도 찍으면서 바닥 민심을 다잡았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새로운 정부,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잘 모시고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더 새로운 정부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있는 대선 D-100일에 맞춰 광주에서는 전국민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혁신과 쇄신을 이야기했고 경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 지원 공약에 공감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해초리라고 말하며 닷새간의 호남 방문 기간 내내 몸을 낮춘 이재명 후보. 이번 호남 방문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대 대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앞다퉈 호남을 찾으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호남 방문마다 우선으로 찾는 곳은 목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호남 정치를 상징하는 이곳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DJ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단단히 놓으신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정말 거인답게 남기신 말씀들도 기억하고 또 실현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서울 출신인 윤석열 후보,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 모두 호남과 직접적 인연은 없지만 각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호남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내세우며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고 근무도 했었고 또 이 지역을 구석구석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 둘러봤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 지역에 친구도 많고. 이 후보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자신의 삶을 바꾼 계기였다며 호남은 자신에게 사회적 어머니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에 저는 자유를 누리고 기회를 누리고 이렇게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을 졌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지만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호남. 지난 주말부터 광주 전남 11개 지역을 도는 메타버스 일정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며 여느 때보다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 목포 만찬 식사비 논란까지 잇따랐던 윤석열 후보에게도 호남은 마음을 열지 않은 상황. 대선 100여일을 앞두고 양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호남의 분위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한 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과학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4주가 흘렀습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광주 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일상 회복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한 명이 초등학생 동생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17곳에서 총 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1월 한 달간 확진자 현황을 살펴봐도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와 10대 미만 소아청소년들의 비중이 30%로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외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원 등 이동에 따른 추가 전파 우려가 있고 가족 중 고령자 및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2차 감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4주가 흐르는 동안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첫째 주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대였는데 넷째 주에는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 정부는 일상 회복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겠다는 건데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이 대책 가운데 가장 강조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과 청소년, 고령층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개밖에 남지 않은 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추가 접종과 미성년에 대한 예방접종 이행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학교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전남교육청 건물까지 폐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교장과 교육청 고위 간부들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교육청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포의 한 중학교에 자녀를 둔 도교육청 직원이 지난 16일 확진됐고 이후 본청 다른 부서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직원 46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급기야 전남교육청 청사까지 폐쇄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명, 9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아마 백신 접종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부분별로는 이렇게 기저질환을 알리신 분들이 한두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11월 들어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남 지역 학생과 교직원은 140여 명에 이릅니다. 학교를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말 그대로 비상인 상황입니다. 전면 등교로 초, 중고 학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임 행사에서 가급적 취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입 수능 시험 이후 고등학교는 생활 지도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전남 지역 교육 간부들이 제주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MBC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교장은 연수에서 빠졌다며 대수롭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명단은 있는데 명단을 자꾸 이제 보여드리기가 조금 프라이빗이잖아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각심을 놓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전남교육청에게는 비상시국이란 말이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26일까지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겨울 철새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2.2배 증가한 17만 3천여 마리로 관찰됨에 따라 철새 이동 경로상에 분포한 농장 주변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모두 8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건이 나주와 강진 등 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책임 인정은커녕 소송을 거듭하며 시간만 끌고 있고 그 사이 피해자 두 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나고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고 해방을 맞은 지 73년이 된 2018년 11월. 일본인 교장에 꼬임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갔던 양금덕 할머니는 눈물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사죄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승소가 났으니까 나 안 갔어도 옆에 사람들이라도 다 호감을 사고 좋아라 하지. 내 호감상 기분 좋은 마음은 다 한 가지 것이요. 하지만 그로부터 3년, 양금덕 할머니에겐 73년의 세월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넘기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자산 압류에 불복하는 소송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양금덕 할머니와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 두 분은 고인이 됐습니다. 3년간이라 해도 30년보다 더 지루한 날씨를 보내고 참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것을 안 볼게 그러지만 사실상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도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배상을 위한 소송의 책임을 피해자 개인들에게만 전가하면서 전체 99%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싸움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정부에 직접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피해 입증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그다음에 그 돈 받는 것 받고 못 받고는 당신들 일이다. 그리고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금 몇 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사법적 판결을 회피하고 한국 정부가 외교를 이유로 외면하는 사이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60대 남성이 광주시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시장 측근을 사칭해 채용 관련 1억 2천만 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피해 내용에 대해 신속히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지난 23일 광주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건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배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장성의 종이 생산업체가 영산강 환경청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18일부터 장성의 한 종이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대기 배출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 위반 사항 3건을 적발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2019년 이 업체가 오염수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파지 더미에 불법 배출했다는 노동조합의 폭로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식품유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식품산업 수출액은 5억 4,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증가했습니다. 광주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가 수출을 견인했고 전남은 김과 분유 수출이 늘었습니다. 특히 김은 10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1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김용근 교육상 수상자로 이보미 군산 발달장애 대안학교 교감이 선정됐습니다. 이보미 교감은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파란 장미 운동을 펼치는 등 발달장애인 교육에 헌신해오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용근 교육상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를 통해 민족의식 고취에 힘쓰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주다 옥고를 치른 고 김용근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함께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강화한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환경청은 관내 9개 총량 관리 사업장과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주요 발생 시설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검찰에 송치된 업체는 지금까지 102곳에 이릅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납포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신안군 홍도 북서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한 중국 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목포 해경도 어제 오후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이벽 정보 위치를 허위로 통보해 제한 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